글쎄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무섭죠. 그런데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실감나게 된 사연입니다. 장희영 교수님.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친가족이라면 더 끔찍한 사건이 아하. 되죠. 친할아버지가 10살도 안 된 친손녀를 성추행했던 한 사건인데요. 네.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이 할아버지의 아들이 이혼을 하면서 자기의 딸을 아버지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 할아버지이고 손주를 맡게 된 거죠. 당시 맡겨질 때 자신의 손녀의 나이가 8살이었었습니다. 근데 맡기고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 할아버지가 당시 67세였는데요. 8살 손녀를 성추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몸을 치료해준다라고 만지면서 성추행이 시작이 되고요. 네. 아마도 계속,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면 어렵지 계속 지속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급기야는 3년 후인 소녀가 11살이 됐을 때는 성추행을 넘어서서 이제 성범죄까지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물론 네. 미수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11살 된 소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네. 성폭행을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진짜 오윤성 교수님.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는 표현 같은 게 막 떠오르고 그럽니다, 지금. 사실 짐승도 저렇게 잘 하지 않아요. 맞네요. 어떻게 짐승이 보면. 화낼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우리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참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네. 지금 이 친할아버지가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이건 좀 드문 그런 케이스예요. 케이스 얘기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본인이 나이가 67세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70세까지 이어졌는데 아마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대상을 친손녀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너 왜 할머니 말을 잘 안 듣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집안에서 가정 내에서 발생되는 아동 성폭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블라인드 요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일단 이 B라고 하는 것은 브레인 와시라고 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당하는 거다. 아하. 그리고 이제 I 같은 경우는 분리를 시키는데 아이졸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아무도 널 믿지 않을 거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 데스피어라고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서 친할아버지가 흉기를 들고 가서 너 죽이겠다라고 위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된다면 전형적으로 가정에서 발생되는 아동 성폭행에 있어서의 그 전형적인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아이가요, 손녀, 나이가 이제 12살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피해를 처음 당했을 때는 8살 때부터고요. 그런데 혹시라도요, 장희영 교수님, 이 아이는 그러면 이 주변, 다른 가족에게나 주변에 이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못 해봤을까요? 어떻습니까? 도움 요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협박이나 위협이나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넌 당해야 돼라는 이야기에 당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니까 당연히 또 할머니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네. 할머니에게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할머니도 사실은 이제 같이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할 텐데 할머니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작 8살 된 아이한테 네가 몸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첫 번째 이건 10대들이 들었어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8살짜리 아이가 사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두 번째 신고해봤자 엄마 아빠는 널 키워주지 않는다. 저는 사실은 이 어린 나이에서는 그러니까 10대나 뭐 이상 성인 됐을 때는 첫 번째가 더 상처였을 수도 있겠지만 요 8살짜리 9살짜리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이 나이에 신고해봤자 엄마 아빠는 널 키우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는 너는 여기서 벗어나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 여기 밖에 없어라는 엄청난 강요이고 강압이고 협박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아이가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도 너무나 걱정이 되고 첫 번째 이야기했던 네가 몸 관리를 잘했으면 이거는 당장은 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성인이 됐을 때 이 아이에게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걸 변질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함께 있던 이 할머니도 사실은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좋은 일에는 부창부수란 표현을 써요. 아내와 남편이 호흡과 손발이 잘 맞는다는 표현을 부창부수 쓰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최명기 원장님?
이 할머니라는 사람이 정말 제정신입니까? 이거 진짜? 보통 본인들은 이제 어떻게 핑계를 대냐 하면은 두려워서 그랬다고 핑계를 대요. 왜냐하면 이 관계를 갖다 말리려고 하면은 할아버지가 자신을 갖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핑계를 대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이런 심리의 밑에 보면은 되게 창피한 게 밖으로 노출될까 봐 그거를 감추고자 하는 심리가 있어요.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건데 이 일 자체를 갖다 없애자고 하니 본인이 할아버지랑 대항을 해야 되는데 대항을 하자니 무섭다가 보니까 오히려 같은 편이 돼서 아이를 갖다 협박해서 아이가 밖에 알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전반적으로 결국은 이 할머니도 이 아이를 사랑했다기보다는 굉장히 맞고 싶지 않았던 지물이 여기고 있는 부정적인 태도가 밑에 깔려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이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2012년부터 저 짐승 같은 할아버지 그리고 그걸 방조한 할머니 손에서 키워졌습니다. 도움을 청해도 할머니란 사람은 오히려 자신 이 소녀를 나무랐습니다. 그러면 홍수민 아나운서, 정말로 이 소녀는, 이 아이는 아무 데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할머니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이 소녀는 결국 따로 살고 있었던 친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하하. 이 친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정말로 늦었지만 늦게나마 이 엄마한테, 자신의 친엄마한테, 이 친엄마에 대해서 이 할매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아무리 신고해도 너네 엄마 아빠한테 못 돌아가. 아이한테 이런 몹쓸 말로 상처까지 줬잖아요.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네. 이 할아버지라는 사람 정말 지구에서 내쫓을 수 있다면 아마 내쫓고 싶다는 생각도 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 중에 진짜. 맞습니다. 처벌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우선은 재판 중에 본인은 무죄를 주장한 것 같습니다. 하하. 왜냐하면 재판부의 판결 이후에 보면 네. 이 피해 아이의 진술이 믿을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본인이 자백을 안 했다는 거겠죠, 피고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네. 우선 이 아이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본인을 보호해주고 있었잖아요. 자신을 양육하고 보호해주는 사람들을 처벌받게 되는데 자기가 신고하면 근데 그걸 무릅쓰고 신고를 만약에 허위로 신고를 한다면 그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런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아하.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당한 것보다 신고를 좀 늦게 했는데 그것도 너무 당연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립심이 생긴 다음에 그 본인을 특히 이제 친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 본인이 자립심이 생긴 다음에 신고를 하는데 이런 걸 비춰봐도 이 아이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믿을 수 있다라고 해서 우선 유죄를 인정을 했고요. 네. 형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아청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7년, 네. 그다음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이렇게 내려졌는데요. 네. 이 징역 7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 저 7년이 사실 저 아이가 입었던 지금까지 어떤 상처 이런 거를 모두 다 덮어줄 만큼의 그 충분한 형이다라고 보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네, 네. 7년으로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임방글 변호사님, 옆에서 이 극악한 범죄를 방조한 할머니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할머니도 재판부가 좀 엄히 봤습니다. 네. 지금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네. 만약에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은폐하지 않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이 할아버지와 소녀를 분리하기만 했었더라도 이렇게 성추행 5번, 성폭력 강간 미수도 한 번 있었죠.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은폐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라고 해서요. 징역 8개월 실형이 내려졌고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징역 8개월. 그런데요, 정말로 최명기 원장님, 이 아이가 받은 상처는 저희가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저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진짜. 원상복구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이 아이가 만약에 만이나 억에 해당되는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상처가 어디까지 회복되느냐는 우리가 하기에 노력이 달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해자의 처벌이 엄중하게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 아이가 엄마랑 같이 살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엄마랑 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거거든요.
지금 보서라도 우리 사회가 이 아이가 엄마랑 같이 살면서 엄마를 통해서 완전 회복은 불가능하더라도 네.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엄마랑 같이 살고 또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지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로 이 인간의 탈을 쓴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은 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전해드렸으니까 아실 거고, 저희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이혼했다고 해서 방치합니까? 이 아빠라는 사람은 들여다봤을까요?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지내는지 봤을까요? 정말로 부모라는 사람들도 진짜로 한심합니다. 한심해. 정말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